자, 2부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정 TV의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문제부터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헌재에 돌아간 문제가 제일 지금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헌재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허영 교수, 대표적인 국내 헌법학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데 허영 교수 포함해서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절차적 흠결과 공정성 문제 등을 노출했다. 각하해야 하거나 기각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헌재 재판관들의 상당한 압박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예.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10계명을 몽땅 다 어기면 어떻게 되죠? 내보내야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신 것처럼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아버지, 그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헌법재판연구소의 1호 원장님이셨고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태두십니다. 이분의 말이 사실상 최고의 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허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한국의 헌법 석학들 특히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각하돼야 되는 10가지 이유. 쉽게 말하면은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있어서 따라야 될 10계명을 몽땅 다 위반했다는 그 얘기인 것이죠. 마치 성경을 따라야 되고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10가지 그 계명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소추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그 민주당의 탄핵 소추 결의문이 한 37쪽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0% 내지 80%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 내용이 70%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놓고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죠? 탄핵소추단 대리인이 헌법재판관소의 권유에 따라 내란죄는 철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붕어빵에 붕어 다 빼버리고 붕어 꼬리만 이렇게 꽁댕이만 남겨두면 그게 붕어입니까?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본안 판결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해서 헌법소송 제기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한 70~80% 부분을 이렇게 빼려고 하면은 그게 일개 변호인이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로 다시 가서 마치 국회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다시 이게 헌법재판관으로 보낸 것처럼 이 부분에 뺄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제 기관, 독임제가 아니죠. 검사는 혼자 결정하지만 그 국회는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그럼 거기 와가지고 이거 빼려고 하는데 동의해줘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중대한 절차가 위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 사건은 각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이거 얘기 듣고는 아마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가 어택당했다, 공격당했다, 이런 이제 말이 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헌재 재판관 중에는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밝게 웃는 분도 계시고, 즉 안도의 숨을 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찡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 어제 오늘 계속 헌재 평일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13일에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들 탄핵 선고하겠다. 본래는 17일까지 헌재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바뀌고 있어요. 평결 절차도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탁 풀어야 점수가 탁 올라가는데 어려운 문제는 못 풀고 쉬운 문제만 먼저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 지금 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여부 결정을 제일 먼저 심리한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미뤘고 심리했지 않습니까? 마치 KTX 속도로. 그래놨는데 정작 결정물 쓰려고 보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야.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다 미뤄놨던 쉬운 문제, 뭐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 그 탄핵,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에 대한 탄핵 이런 것부터 먼저 풀어놓고 뒤로 자꾸 미루는 이런 우리의 보통 어려운 문제를 뒤로 밀려놓는 심리 상태가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결국 그만큼 8대 빵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유력 언론들에서 전직 헌법재판연구원들의 어떤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소수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수 의견이 탄핵 인용일까? 기각일까? 소수 탄핵 인용 파면하려고 한 사람이 소수파다. 네. 그만큼 지난 3월 1일 우리 광장을 가득 메운 여의도 대첩, 광화문 대첩에 시민들의 애국 시민들의 힘이 저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용기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자유파적 신념을 가진 헌법재판관님들 강한 어떤 의견을 지금 내고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움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문영배를 비롯해서 정계선, 정정미, 이미영입니까? 이분들도 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미선이요? 이미선, 예. 마음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제도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정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정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다만 그건 제 1차적인 생각이고 2차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 두려움이 강해지면은 오히려 4월 16일을 넘어갈 가능성 한마디로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 나는 도저히 선고 못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탄핵 선고 심판을 결과를 못 내놓고 그냥 나가요? 그냥 나는 나가고 네. 후임들이 해라라고 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일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탄핵 선고가 지금 굉장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네네. 그 문제도 함께 이야기를 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석방되고 하니까 지들 머리 깎고 뒤에 하겠습니다만 막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웬 헛소리? 불안한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이지. 왜냐? 제가 예측컨대 내일 있을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 기각일 겁니다. 4대 빵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3가지 내가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냐.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탄핵농단. 지금 29명에 대한 탄핵.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강모 변호사가 너 고소해서 고소왕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너 탄핵해서 탄핵왕이에요.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했고 실제로 지난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하려고 했던데 하다 못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진짜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마비된다라는 그런 피 끓는 심정으로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했던 이유를 제가 봤더니만 꼴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그거더라고요. 아니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깜빵 안 보낸 것만 해도 저희 뒷골 잡고 있는데 지금 양산대군에서 경호원 60-70명 데리고 호의호식 하면서 책방 장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개나 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른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을 탄핵했다? 탄핵해야 될 것은 이재명이지 어떻게 최저임 감사원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와 최재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은 야 이거 봐라 정말 윤 대통령이 걱정할 만도 했고 윤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이 정말이네라고 밝혀지면은 그에 대한 부메랑 역풍은 누구한테 간다? 민주당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정말 저는 이번 주 내일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고 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100보가 아니지 100만보 양보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서 정권 유지에 대한 의견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두 번째 예측 다음 주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 탄핵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윤 대통령 탄핵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덕수 탄핵해야지 하는데 법의 비읍만 좀 알면 그럴 수 없다. 뭐 일부는 뭐 같이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도 뭐 나오는데 전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다. 왜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는 그 심판에 부의하는 절차가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아시죠? 지난번에 우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원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의원식이 지가 뭔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150석, 200석이 안 되게 해가지고 탄핵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소법에 관한 주석서에 보면은 권한 대행에 대한 그 심리는 권한 대행의 직에 따르는 정족수로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책에 반야심경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과 그 불경과 왜 코란을 안 따르고 외경을 따르려고 하죠? 그러면은 더 내용에 보면은 뭐 공범이 그 내란의 공범이네 뭐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네 하는 그런 헛소리 말고 그런 사건의 실체로 나아가기 전에 심판에 제기하는 기소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각하일 겁니다. 그러면은 뭐 윤 대통령과 관련되는 뭐 내란의 공범이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꼴랑 3시간 만에 증인 채택도 없이 변론 종결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렇게 계속 미루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헌법재판소가 왜 정치하냐는 얘기 하잖아요. 예. 왜 정치적 고려를 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변론 종결했으면 그 순서대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저는 과감히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컴백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예측해 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연관해서 해줬는데요. 민주당 문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명이 어제 삭발식을 했어요. 예, 예. 자, 초선의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이 3사람이 삭발식을 했는데 그 김문수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잘 아시니까 자, 네.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네. 이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내란 수계가 불법한 판사와 검찰총장의 도움으로 탈옥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조기 파면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아니 국민들이 정말 자기 피땀으로 세금 내주니까 따복따복 자기 월급 받아가고 뭐 의정활동비 따로 받아가고 여기 업무 경비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의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삭발하면서 권력을 창탈하는 공공연하게 권력을 창탈하겠다고 저렇게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럽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안 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내지는
국댕댕이 의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제가 봤던 가장 명언 중에 딱 한 줄 이겁니다. 윤카는 관저로, 제명이는 깜빵으로. 지금 탈옥했다? 그럼 잡아놓으세요. 신창원입니까? 윤 대통령이 담장 넘어서 나왔습니까?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재판부의 재판장이 땅 두들겨 가지고 합법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두려울 겁니다. 다가오는 3월 26일 이재명의 공선법 위반의 2심 판결,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만 지금 아마 그 애국 시민들이 이재명 깜빵 보내기 프로젝트 하면서 지금 집회 시위할 수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죄가 인정되는데 딱 잡아떼면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아닐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전문위원으로서 이런 공선법 위반을 비롯해서 많은 그 한 5년간 그 양형 기준을 만들었는데 선거에서 허위사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목표의 이 스케일은 상당히 엄합니다. 지들이 아무것도 지금 사실은 양형 감각이 없는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나와가지고 약 팔면서 그게 말이야 뭐 80만 원도 안 될 걸 무죄일 거를 뭐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만만히 콩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이 헛소리하고 하는 케이스에 깜빵 가고 실형 선고 나온 케이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 사건 플러스해서 유죄가 나오고 하면은 제가 예측컨대 징역 1년 6개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슛골인 시킬 수도 있고 잘 봐야 1년 6개월에 징역 2년 내지 3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이한테 딸랑딸랑 했던 사람 지난 어떻게 했죠? 작년 4월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지금 여기 있는 초선 친명 중에 횡재했던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한테 잘 보이고 보온하려고 지머리 박박 깎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 제가 어제 봤더니만 제가 알기로 광주에서 광역시 의원을 하고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서 광주 쪽에서 당선됐던 분이 전진숙인가 이런 의원이 있는데 머리를 박박 깎더니만 하는 말이 그걸로 집신을 삼아가지고 그걸 헌법재판관들한테 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옛날에 샤크라였습니까? 누굽니까? 감미연 사생 팬들한테 이게 막 혈서 쓰고 막 해서 커터칼 보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자가 자기 머리를 깎아가지고 집신을 삼아서 아니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남편한테 집신 삼아서 충성맹세를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들 지금 탄핵을 앞둔 헌법재판관들한테 자기 머리를 깎아서 집신을 삼아가지고 보낸다는 그런 망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래놓고 본인들이 비서관 비롯해서 9명 본인 월 연봉 1,500 전체로 해서 수십억 되는 어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쓴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그렇게 머리 깎는 분들 일반 국민들은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뭐 본인들 정치적 의사를 한다는데 뭐 뭘 못하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고 그냥 사직으로 자기의 의사를 거십시오. 그게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뭐 머리를 깎아가지고 헌법재판관들한테 보내느니 요즘 뭐 1960년대 머리 깎아가지고 가발 만들어가지고 수출할 일이 있습니까? 제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패미, 종북, 괴담의 진원지인 극자단체 만나서 애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애원하는 상황이죠. 뭐 원샷 회동을 했다고 하죠. 무슨 치킨집입니까? 맥주집입니까? 원샷하게. 그런데 자 이런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지만 심의정 검찰총장을 탄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이 탄핵 사유가 뭔지에 관해서도 본인들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중도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인 줄 아느냐 뭐 이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지가 조기 대선이 되고 바로 대통령 된 것처럼 어깨 힘주고 거들먹대면서 아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야라고 했더니만 윤 대통령이 컴백 딱 하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산토끼는 놔두고 집토끼 잡으러 지금 간 건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성남시장 선거할 때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국제 땡땡파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무슨 마피아파 같은 거요? 예. 예.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남시장일 때는 자기 적극 지지자인 어떻게 보면 좌파의 대표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경기 동부 연합에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옛날에 영화 아수라에서 보는 듯한 그런 조폭과 연루설 이런 부분도 뭐 깨끗하게 지금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선되니까 자기 시장 자리에 자기는 옆에서 딱 서 있고 국제 마피아파입니까? 거기 대장은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발 딱 올려놓고 있는 그런 사진. 아마 지금 우리 페렌 마이크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사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상황 찾아갔던 행태 똑같은 건 아닙니까? 예. 가장 급하고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할 때 찾아가는 게 뭡니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가족 찾아가는 건 아닙니까? 지들이 집에 불이 떨어지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이 극좌단체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도와줘. 역시 우리 페렌 마이크입니다. 저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자리에 가가지고 지가 앉아가지고 다리 떡 걸고 저런 모습 지금 저렇게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 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번 주말에 극좌단체 다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 안국역 앞에 다 모여라.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나더라. 이제 명의 다 하였다가 아니고 이제는 명의 안 선다잖아요. 이제 명의 안 서니까 이제는 이게 보면은 극좌단체들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내 명 좀 세워줘라고 하면서 지금 선전선동하고 하는 사람 동원해달라고 SOS 치러 간 것 그거 아니면 저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참 좀 열받는데요. 또 두 번째 아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 참 탄핵 하세요. 왜 말만 해? 우리가 그러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왕왕 짖는데 한번 물어보라고. 결국 내일 있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나아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정말 정상 헌법재판소가 정상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기각 내지 각하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탄핵한다. 그랬을 때는 결국 지금 의사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 분, 뭐 좋게 말하면 중도층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에 획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앙앙 짖기만 하고 있지. 전현희입니다. 제 발음이 똑바로 했습니다. 전현희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물 익었다. 탄핵할 수 있을. 탄핵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시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전현희 의원 나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라고 했는 사람을 탄핵하는 겁니까? 탄핵을 하도록 집행하는 사람은 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것은 우원식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석방하라고 집행하라는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신들 논리라고 하면은 석방시키든 아니 민주당 의원들 도움으로 하였던 탈옥시킨 탈옥 주범, 탈옥 교사범 25부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는 탈옥 주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 말로 하면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탈옥 주범을 탄핵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임뻑 찍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하자고 합니까? 사법부가 무서운 거지. 다가오는 3월 26일 날 이재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을 민주당은 개돼지, 까제, 깨구리, 붕어로 아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은 안 됩니다. 최근에 거기다가 조국 조만 대장경이 또 최근에 소환됐지 않습니까? 조국이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 2019년에 쓴 것 같은데 무죄인 사람은 웃으면서 나오고 유죄인 사람은 휠체어 타고 나온다 이런 그 글을 올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쫙 서울구치소에서 정말 만면의 웃음을 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난번에 2023년 9월 달 구속 적부심 할 때 휠체어 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역시 조국이다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저는 이 상황이 그 조만 대장경의 얘기가 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 헌재 민주당 좀 두루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공수처 문제를 좀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게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사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실에 보낸 뭐 허위 공문서 포함해서 검찰에서 중요 사항들을 다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와 함께 제일 지금 궁금한 공수처가 그간에 저지른 만행 중에 가장 큰 해악 이건 또 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는 폐지가 정답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마운 분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속 기소를 했다는 점. 예. 그리고 설령 구속 기간이 경과되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에 따를 때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게 핵심적인 오히려 두 번째 전 방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들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 빨리 잡아넣어 총구에가 니한테 가슴에 와닿고 한다 하더라도 관뚜껑에 열고 지들이 죽어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시키고 수사해라고 민주당이 지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지휘를 해놨더니만 결국 윤 대통령을 살려진 꼴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오동훈이 당신 말이야 사건 다 망쳤지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저는 1차적인 원죄는 오동훈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과 민주당에 있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안정되게 유지되어 오던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이 협업 및 견제 체제 이런 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깨고 제3의 대통령 직속 공수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짬짬이 했던 인간들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뭡니까? 요 모양 요 꼴 아닙니까? 수사 체계에서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수사권을 개판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1차적 책임 원죄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동훈이 정말 부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결국 오동훈은 그걸 알면은 판사 출신으로서 제대로 했어야죠. 결국 민주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줏대 없이 밀려가다가 오히려 자기가 지금 탄핵당하고 자기가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죄,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그 공문 그 공영 서류 은닉죄 등으로 해서 지금 고소 고발당했고 실제 지금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던 것이고 그 압수수색물에 대한 검토 결과 유죄의 증거가 나오면 그 다음은 수순은 뭐죠? 오동훈이 포토라인에 서서 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높고 그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최영성님, 정인님, GSHND님 후원 감사합니다. 최년 변호사께서 아주 그냥 헌재부터 해서 공수처의 오동훈 문제까지 멀지 않았다 오동훈 기다려라 뭐 이렇게 좀 선언을 해주셨네요. 네. 최진영 TV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